네,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이렇게 7월 셋째 주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 미국에서 날라왔던 호재 그리고 악재 때문에 굉장히 시장 많이 흔들렸었고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코스피 1% 넘게 또 빠졌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닥이 장 막바지로 갈수록 반등을 해줬거든요. 이 코스닥에서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지수를 좀 견인을 해주면서 이렇게 장을 마무리를 해뒀는데요. 자, 이렇게 힘든 한 주는 이제 끝이 났고 이번 주를 잘 복귀를 하면서 다음 주를 도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한 주는 끝이 났고 재미있는 선생님과 또 함께 공부를 하면은 또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재미있는 불금에는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뵙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네, 일주일 만에 봤는데 이번 주 시장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좀 너무 어려웠고 테마주가 이렇게 또 두드러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진짜 시장이 뭐 엄청나게 안 좋았다 또 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뭐 많이 떨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뭐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명대사가 있죠. 나 너 많이 좋아하는가요? 뭐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막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심장이 막 엄청 떨릴 거예요. 나 진짜 왜 이렇게 무섭게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강태공 전문가님 저 떨고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불안정했던 건 맞아요.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양한 이런 호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 굉장히 뭐 비트코인 쪽도 그렇고 흐름을 좋게 잡아가고 있었는데 진짜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거의 당선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 사람의 발언 하나로 지금 증시가 막 요동칩니다.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도체 관련돼 있는 이슈들도 있죠. 대만을 통해 가서 대만이 100% 다 뺏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방위비 내놔라 하니까 이제 또 반도체 관련돼 있는 섹터들 많이 무너지고 또 중국에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미중 무역전쟁 관련돼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이러나 저러나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나아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 과정에서 흔들린다 해서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 당시가 이제 2017년도였나요? 16년도, 17년도 이 당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당시에 또 이제 힐러리였죠. 이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막 서킷 막 걸리고 사이드카 걸리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의 최악재다 하면서 증시가 하방을 잡는 듯 하다가 바로 이제 몇 개월 뒤에 엄청난 증시의 대상승 랠리가 다가왔던 적.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코스피 증시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이 당시죠. 이 당시 이제 딱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 음봉으로 다 막 무너지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증시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지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다가올 호재성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늘 말했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사실 뭐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연준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올해 7월 달에 이제 갑자기 7월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보통 말로는 그래도 9월, 12월 정도 보고 있다고 하지만 내나 어찌됐든지 진짜 이번 연도 중으로 못해도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금리 인하 이후의 증시는 길든 적도 어떻게 됐다. 이 당시에 금리 인하가 되자마자 금리 인하가 되면서 증시는 2배가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자마자 증시는 2배가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자마자 증시는 2배가 올랐고요. 이제 또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증시는 2배가 오른다. 그러면 제가 늘 말했죠. 코스피는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늘 말했고 아마 여러분들 진짜 방송 보시면서 5,000포인트 이거를 이제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강태공 전문가 좀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늘 얘기했죠. 저는 분명히 확실한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고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에디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백수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저는 제가 좀 위대해서 그렇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코스피 분명히 5,000포인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조정은 오히려 즐겨야 된다. 제가 늘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 명품 가방을 바겐세일 할 때는 그렇게 야 갑자기 진짜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지금 우리 어디 가가지고 막 100만 원, 500만 원, 막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막 마이너스 50% 바겐 세일한다. 당장에 그냥 달려가실 분들이, 이 지금 당장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이 가방 사러 가실 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주식들을 바겐 세일 해줄 때는 떨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즐기셔야 돼요. 떨 게 아니라 즐기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요. 과거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늘 이 하락장이 올 때마다 딱 두 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과 이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는 사람. 늘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어디 인생에서 도망치는 이 겁쟁이가 성공하려고 합니까?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이 순간을 즐길 줄 아셔야 되고요. 이 공포의 시장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이 상한가 스쿨을 진행하는 동안에 추천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시간의 차이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챙겨보셨다고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못 버셨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 제대로 안 따라오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 하반기가 끝났을 때, 적어도 2024년도에 끝났을 때 그래도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구나 라는 이 위안을 가지고 싶다, 돈을 벌었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제가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충분히 끝까지 잘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항상 폭풍 전야 같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하락장을 기회로 잘 삼으셔서 쭉쭉 잘 나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특징 좀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하죠. 자, 전문가님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짚어주실까요? 최근에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또 엔캠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가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입니다. 엔캠을 추천드렸을 당시에도 그때도 그래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홍길동이 아니에요. 뭐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가는 종목을 왜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캠 당시도 제가 이거 여기 얼마예요? 엔캠 그 당시가 49,000대 약 5만 원대, 그러니까 거의 약 10배 정도가 거의 올라가기 전에 이 당시에 막 소개를 시켜드릴 때 분명히 이 당시에 2차 전지 새로운 대장주가 됐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해요? 강태공 전문가 엔캠에 엄청나게 물렸구만.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캠이라는 종목 많이 조정을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조정에서 반등 나오는 것도 엔캠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이 테슬라 CEO, 머스크 CEO가 뭐라고 발언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나는 지지한다라고 발언하면서 갑자기 뭐 한다? 이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갑자기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그때도 강의를 했지만 지금 이 테슬라가 아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게 절대적으로 2차 전지의 악재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늘 말하는 게,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전기차의 악재다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전기차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1시간 동안 진짜 목이 아파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 분명히 상승한 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죠. 늘 얘기하지만 이미 나온 악재는 악재가 아니에요. 사실상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우리 막 전기차는 이제 박살난다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딱 당선됐더니 생각보다 더 적은 그런 이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면 오히려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벌써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최근에 이제 사실상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과거에 이 테슬라, 이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히려 중국이 제2의 미국이 될 거라고 하면서 중국 시장을 투자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이 갑자기 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한다. 적어도 모종의 어떠한 거래가 하나라도
진짜 0.1%라도 있지 않았나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건 적어도 이 전기차 전체 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테슬라 자체에 호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자체의 주가 상승은 결국에 우리나라 국내 뭐로 연결된다?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주들의 반등으로 또 다시 한번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악재라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도 2차 전지 오히려 지금 이 머스크가 아니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 시점에서 눌려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엔캠 같은 종목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릴 때 모두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모두가 노라고 외치더라도 분명히 이 종목만큼은 예스가 돼서 크게 갈 만한 종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요즘 들려오는 이 미국 대선 소식들에 대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2차 전지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엔캠 들어봤고요. 엔캠 10거래일에 힘든 하락을 멈추고 오늘에서야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오늘 19만 9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 처음으로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다음 종목 이제 또 펩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펩트론 최근에 정말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거의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역시나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펩트론도 제가 추천드리고 10배가 오른 종목입니다. 당시에 추천드릴 땐 또 역시나 아무도 사지 않아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추천드린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 5월 달에 여기서 거의 7,000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10배가 올랐어요. 하지만 이때도 추천드렸을 때 다 뭐라고 합니까? 자, 보면은 이미 2만 원대 있던 3만 원대 있던 종목이 막 7천원까지 빠져. 이런 종목을 왜 추천하냐 할 정도로 진짜 나는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만 주는데 여러분들은 절 못 믿는지 진짜 제가 뭐 울어야 됩니까? 뭐 바지 끄댕이를 잡아야 됩니까? 진짜 너무 슬퍼요. 이렇게 떠먹여 주는데 왜 먹질 못하니? 우리 옛날에 그 운수 좋은 날 아세요? 마지막에 그 명대사입니다. 이렇게 왜 먹질 못하니 하는 그런 너무 슬픕니다. 어쨌든 진짜 펩트론 역시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10배나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분명히 당시에는 제가 삼성발 모멘텀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긴 해요. 근데 최근엔 또 뭐가 같이 부각이 되냐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삭센다가 이제 또 특허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한테는 이런 이 펩트론과 같은 또 뭐가 됩니까? 펩트론과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기술 수출 이전 계약과 함께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멘텀 종목 중에 하나예요.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차트가 진짜로 지금 신고가를 좀 이제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진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사라라고 이 당시에 7,000원대 바지 끄댕이를 잡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지금 살까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신규 접근하신 분들 바지 끄댕이 잡고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오늘 진짜 여러분들 펩트론처럼 제가 봤을 때 뭐 10배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3배, 4배, 5배 이상은 기대 수익률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굳이 올라간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이런 종목들 저와 함께 매매해보면 좋겠다. 이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제가 진짜 제대로 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1시간의 시간을 제가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또 들어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 다시 한번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 많은 비만 치료제들이 이제 상승을 한 가운데 펩트론 상승폭을 점점 더 키우면서 26.56% 상승하면서 8만 1,0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자, 이 펩트론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 좋은 종목이라서 이미 많이 올라서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이 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디로 짚어주실까요? 또 다음 특징주는 VT라는 종목이에요. VT라는 종목은 사실상 추천드리고 뭐 10배까지 올라간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8배 정도는 상승을 한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V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또 올해 이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죠. 이 K-뷰티 열풍이 굉장히 너무나도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K-뷰티 열풍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제 이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중국 이제 보따리 상인들이 이렇게 보따리 막 싸들고 와가지고 막 이 사갈 때 그때보다 오히려 매출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류 열풍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출 열풍이 불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에만 지금 역대 사상 최대 매출인 만큼 앞으로 이런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VT 같은 경우 또 이것도 매수하고 싶어질 거예요. 막 사람들이 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할 때는 죽어도 안 사요.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사주세요. 제발. 그래서 추천할 때 이런 데서 사는 거지 VT라는 종목을 여기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VT가 지금 또 이제 신규 접근하고 싶어도 사실은 너무 강한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이고, 자 보세요. 과거에도 4만 원, 5만 원대 있던 종목이 빠지니까 지금 20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지금 VT 잘못 올라타면은 여러분들 20년, 만약에 지금 내가 뭐 80세다, 100세 시대라지만 20년 동안 어떻게 들고 갑니까? 이거 내가 20살 이제 어린 학생이다. 내가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VT라는 종목 지금 신규 접근한다고 하면은 제가 제발 말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또 10배 가까이 올라갈 만한 종목 충분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말고 이미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이미 10배 다 오른 종목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 사지 말고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딱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뷰티, 이제 VT 들어봤습니다. VT도 오늘 장 초반보다 장 마감으로 갈수록 올라서요. 37,850원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오늘 13% 상승 마감을 한 종목인데, 이 VT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프라임데이에 들어갔는데 리드샷이 거기에서도 대박이 났다라고 하죠. 또 이제 사상 최대치의 또 화장품 수출액도 이제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VT보다 더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오늘 끝까지 이 수업 안에서 종목 어딘지 들어보시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 듣고 오늘 준비해주신 수업 내용 어떤 건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성 같은 경우도 뭐 설마 하시겠지만 맞아요. 추천드리고 한 7배 정도는 오른 종목이고요. 지금 태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갤럭시 관련되어 있는 플립이라든지 폴드 이런 것들이 다시 공개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AI폰에 대한 이런 수요, AI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태성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지금 14,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제가 실제로 추천됐던 자리가 어디냐고 하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기 추천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강태공 전문가는 왜 이렇게 나락간 종목들만 소개시켜 드리냐 하는데 늘 말하지만 나락간 종목이 날아가지 날아간 종목은 빠질 확률밖에 없어요. 주식은 내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 빠질 확률이 높은가 상방에 대한 이 목표 수익률이 더 큰가 하방에 대한 손절 리스크가 더 큰가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태성 역시도 여러분들 분명히 소개시켜 드렸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배다? 지금 7배. 지금 만약에 이때 아직까지 안 팔았어도 8배, 뭐 4배, 5배 이렇게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요. 아니면 K-뷰티 열풍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시장에 먹을 수 있는 모멘텀의 이 재료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내가 왜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이런 태성이라는 종목 분명히 사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진짜 제발 바디 끄댕이 붙잡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주식 투자라는 건 투기가 이런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투기고요. 투자라는 거는요 오르기 전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서 내가 올라갈 때 파는 게 분명히 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까 뒤에도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이 종목들 실질적으로 제가 다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간만 투자해 주시면은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TV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시든지 내가 TV 방송 잘 따라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내가 이 하루 종일도 아니죠. 이 1시간 정도 방송 집중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요. 오늘 TV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 할 테니까 정말 내가 집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촬영하셔서 이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고 아닌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앞에 10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처럼 못하더라도 2배 이상 수익이 날 만한 최바닥주. 진짜 이 종목을 보면 왜 이렇게 바닥이지? 이거 지금 진짜 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명품 가방 바게이셀 할 때 하던 일 다 때려치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종목만큼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종목일 거고요. 충분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마지막 특징주는 태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태성은 전거래일 대비 25%대나 오르면서 9,930원으로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자, 온디비아이스 AI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 모멘텀까지 가진 태성까지 이렇게 특징주 4가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오늘 종목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크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도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8시에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금 우리 전문가님의 수업 또 뜨겁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짝짝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볼 주식 바닥줄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할 만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또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찾아갈 바닥주의 이 주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이제 합병 관련된 모멘텀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두산 로보틱스 합병의 진실은 과연 왜 합병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합병 속에 숨겨진 오히려 3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로봇 대장주는 무엇이 될지 정말 한 주라도 더 사 모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미 올라간 종목들 사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오늘 이거 소개시켜드린 종목 제발 바지 끄댕이 잡고 부탁드릴 테니까 차라리 이거 한 주 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까 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뭐 추천드렸죠 하면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근데 분명히 보면은 자, 자료만 좀 보고 갈게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 아까 이제 엔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과거에도 이제 정보채 지분 뭐 인수하면서 이때가 뭐 안 보이겠지만 뭐 9월 15일 2023년도입니다. 3년도. 그러니까 소개시켜드리고 이미 10배가 오르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팩트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이제 매출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외형 성장 본격화인데 이게 당시 언제냐고 하면 이 당시도 2023년도예요. 3년도 5월달 뉴스입니다. 5월달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거고 당시에도 진짜 이 당시에 여기 뭐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최소 5배는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10배 가까이 오른 게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VT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상호가 VTG MP였죠. VTG MP였고 VT로 상호 변경한 건데 이 종목 역시도 분명히 제가 딱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몇 배, 분명히 아까 제가 8배나 올라갔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또 이제 특징적으로 보여드렸던 뭐다 지금 그 특징적으로 보여드렸던 루닉 같은 경우도 맞나요? 루닉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뭐 어쨌든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쨌든 뭐 급등 나오는 거 지금 보면 또 이제 급등 나온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차트 볼게요. 보면은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없었지만 14배 정도. 그러니까 제가 뭐 특징주 말고도 10배 이상 수익주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도 차트 보면은 여러분 최근에 이제 뷰노도 많이 급등 나오잖아요. 뷰노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 1년 전에 소개시켜드린 건데 이때거든요. 5,000원? 5,000원? 14배가 올랐어요. JLK 같은 경우도 빠르게 넘길게요. JLK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몇 배? 보면은 10배.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삼성전자, 파운드리 막 소개시켜드리고 가온칩스 몇 배? 10배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10배가 오르는 거 우리 차트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1,000원대 소개시켜요. 1,000원대.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10,000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 알겠지만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이 야 강태훈 전무가 자꾸 10배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너무나 많고요. 사실 제가 지금 뭐 10%, 20%, 30%, 50% 이런 수익률을 취급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100점 만점 수학 시험에 자녀가 10점 맞았다고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은 그걸 뭐 칭찬을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 이상 수익, 최소 100%는 봐야 이제 좀 수익을 받고 나는 이런 시장에서 10% 수익 받다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실력은 인증되었고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오시면 수익을 줄 자신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합병에 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야기할 건데 만약에 이런 종목들 매매 전략이라든지 가격 전략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0%, 30% 이런 수익률을 언급도 안 한다 했지만 굉장히 매일같이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나도 이제 무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무료로 이렇게 한번 나도 한번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상단에 일단 QR코드 촬영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일단 매일같이 제가 또 종목 소개시켜 드리니까 좋은 정보 소개시켜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주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 합병의 진실. 자, 지금부터 파헤쳐 볼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분석은 정말 잘해요. 제가 이 더러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제 코가 좀 개코같이 좀 냄새 잘 맡아가지고 뭔가 냄새 난다. 제가 다 분석 다 해요. 그래서 옛날에 두산 로보틱스도 진짜 과거에 한번 좀 보면은 이 당시가 이제 막 제가 수급 분석할 때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이 당시 최소 10만 원 갑니다 하면서 이게 막 상장되고 막 3만 원까지 빠졌을 때 막 3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이게 막 최소 10만 원은 갑니다 하면서 이게 막 제가 수급 분석을 막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당시에도 그러고 3배가 올라갔었어요. 당시에도 3배가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 로봇 갑자기 뭐 삼성전자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올라갔던 것처럼 로봇에 대한 뭐 또 지분 투자를 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올라가면 상관없는데 갑자기 두산 로보틱스가 그 상한가가 가까이 가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고 하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뭐 한다고요. 자, 두산 바켓을 100% 자회사로 푸는데요. 아니 지금 1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내일이 이렇게 막 조정만 주더니 차라리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와주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 차트 보면 알겠지만 차트 볼게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갑자기 진짜 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빵 나와줘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갑자기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아니고 그냥 이 바켓을 품는다고 하면서 준상한가 거의 28.1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구린내가 난다라는 거죠. 이 왜 두산 로보틱스가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두산 바켓이란 종목을 가지고서 기업을 가지고서 자회사로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해 먹을까?
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이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 두산 로보틱스 분명히 물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서 안 살 거예요. 분명히 뭐야 두산 밖에 화병에 와 분명히 이거 올라갈 때 분명히 이거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최고가가 109,300원이었는데 109,300원의 평단가이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올라가야만 사니까 밑에서는 안 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잠시만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거 가격 전략을 좀 잘 맞추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어차피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다음 차트 보면은 이 구간이거든요. 이 한 8만 원대에서 9만 5천 원 이 사이가 오히려 분할 매수 구간이지 1일짜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간에서 갭 띄우고 지금 눌림 조정을 줄 뿐이지 아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목표가는 한 18만에서 20만 원 정도 좀 잡아드리고 싶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조정을 주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 이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은 진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면 좋아요. 파헤쳐보면 좋은데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과연 18만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딱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뭐냐 딱 보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뭐가? MSCI 지수 편입이죠. 그래서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막 급뷰상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이라는 이 그룹을 자회사로 둬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다? 그냥 이 합병이 아니라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이 지수에 편입되는 게 대체 무슨 효과일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는 공식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좀 안 먹히는 공식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나왔던 게 뭐다?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뭐다? 최소 시장보다는 30% 정도의 수익률이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이제 코스피의 상승이겠죠. 그러니까 증시보다는 통상 30% 내지 50% 더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한 100% 거의 한 2배 이상도 올라간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MSCI 지수 편입이 과거부터 우리나라에 따라왔던 게 뭐다? 증시 상승의 모멘텀 이다. 그냥 MSCI 지수 편입은 주가 상승이다라는 게 그냥 공식이었다. A는 B다. 뭐 1+1은 2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MSCI 지수 편입을 정말로 막 노리는 걸 수도 있는데 MSCI 지수라는 게 설마 모르는 분들 없을까 생각해요. 근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 있을까 봐 간단히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MSCI 지수라고 해갖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뭐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이에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 MSCI 알 거예요. 거기서 만든 신흥시장 지수고 여기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뭐다? 진짜 어느 정도 안정성 이 모건 스탠리 여러분들 뭐 맨날 보잖아요. 사실 뭐 모건 스탠리가 뭐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맞아 막 괜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막 진짜 제가 그냥 여러분들 여기에다 이런 분석해주면 이런 것처럼 그냥 모건 스탠리 그게 뭐야 지수 편입되잖아요. 그냥 이 종목은 안전한 종목이라고 그냥 투자자들은 뭐예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 효과가 들어오는데 당장 이 몇 개 정도만 예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건 스탠리 편입 예상됐던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차트인데 보면은 당시에도 MSCI 이제 한국 지수 편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6배가 상승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알테오젠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MSCI 지수 편입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6배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올라갔던 종목들만 이 두 개를 보여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MSCI 지수라는 이 모멘텀에 있어서 지수에 편입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 기업의 주가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라는 강한 이 의지의 표현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럼 과연 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MSCI 지수에 편입을 시키고 그 편입을 시킨 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애초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게 보면 알겠지만 자 두산 로보틱스가 왜 상장시켰냐고 하면요. 여기 이제 빨간 줄로 딱 밑줄 꺼놓으면 읽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연구개발 생산력을 사용해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강화하면서 하면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두산 로보틱스가 애초에 지금 이런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니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장을 시킨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나빠요. 우리나라 기업은 상장한 이유가 다 여러분들 그냥 이 개인들이 돈 뜯어 먹으려고 자금 조달하려고 상장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한 게 뭐야? 갑자기 기업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 뭐 하지? 유상증자 땅. 돈 내놓으세요, 주주님들. 돈 안 줘? 그럼 주가 하락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나쁜 게 뭐냐고 하면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상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상장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볼게요. 지분을. 보면은 이제 두산이 거의 한 68% 약 최대주가 70%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업들이 자금이 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대주주의 지분 가치에 따라 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더 많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많이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이 기업이 갑자기 이제 다른 브로커들을 고용해가지고 야 주가 올려줘 막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합법적으로 주가를 정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MSCI 지수 편입만큼 좋은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MSCI 지수를 아무나 편입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편입시켜주면 MSCI 지수가 굳이 편입됐다고 사람들이 막 투자하겠어요. 코스닥 상장됐다 해서 투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이런 이 상장시켜준 게 아니라 편입시켜준 게 아니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 딱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진짜 그냥 기본 조건이요. 첫 번째 시가총액이고요. 두 번째 유동성이요. 세 번째 업종 대표성 등의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이 3가지 뭐 하나 이 충족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다 충족했어요. 시가총액도 크죠. 유동성도 많죠. 있죠. 업종 대표성. 우리 두산 로보틱스 사실상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를 로봇의 대장주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만큼 대표성이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가지만 봐도 사실은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상장이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 조건이 이 3가지인 거지 추가적으로 대표성 등의 기준에 따라 보는데 뭐도 보느냐? 당연히 이 기업의 재무도 봅니다. 재무도 보는데 재밌는 게 뭐야? 이 두산 로보틱스의 재무를 볼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보세요. 만년 적자예요. 만년 적자의 기업을 만년 적자라는 건 재무가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MSCI 지수에 이거를 어떻게 편입을 시켜줘? 편입을 시켜주고 싶어도 이거는 이 재무 가지고 편입은 절대 못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이제 손볼 수 있는 재무를 완전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두산 밖에서 그냥 자회사로 넣어버리는 거죠. 두산 밖에 실적 보세요. 두산 밖에 실적 어때요? 와, 튼튼해요. 이렇게까지 튼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가 됐다. 그냥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자회사를 통한 재무가 개선됐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이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을 이 자회사로 끌어들이는 거는 이 MSCI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두산 바켓을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이 재물을 끌고 온 게 끝이 아니라 실탄까지 이제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 여러분 알다시피 빨간색 보면 알겠지만 두산 바켓이 사실상 두산그룹의 완전히 몸통이라 볼 만큼 완전히 그냥 튼튼합니다. 재무로는. 그러다 보니까 현금 곡간이 넉넉해서 두산인베 CVC 역할론도 기대한다는 게 이 두산 바켓의 자금을 자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탄을 통한 내가 또 뭘 할 수 있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확보.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다? 딱 2가지예요. 지금 2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든
MSCI 지수를 편입을 시켜요. 그럼 뭐가 돼요? 주가 상승을 하잖아. 주가 상승하면 아까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애초에 상장된 이유가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약 지분의 70%를 내가 쥐고 있는 건데 이제 상승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또 투자 자금이 생기는 겁니다. 투자 자금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냥 뭐예요?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편입까지 했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합병을 통해서 그냥 이 공통된 모멘텀이 자회사의 자금도 그렇고 MSCI 지수 편입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다?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가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전의 뉴스를 보면 돼요. 자, 이게 2023년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애초에 얘기했던 게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 이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M&A를 과거에도 하려고 했었어요. M&A가 뭐다? 인수합병이죠, 인수합병.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을 조달해서 상장 당시에 조달된 자금을 가지고 뭐 하겠다? 연구개발, 인수합병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보면 뭐라고 해요? 가격 차로 M&A가 불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야. 두산 로보틱스는 이 투자를 통해서 인수합병도 하고 싶고 개발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도 상장 전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상장 후에도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가능성을 얼마든지 얘기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했는데 이게 주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뭐라 했습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유상증자 이런 거 할 거 아니니까. 그러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는 지분 가치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상태에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본인들이 팔아 가지고 뭐 한다. 그 시세 차익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합법적인 자금 조달이겠죠. 굉장히 이제 주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불법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애초에 과거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과거에 이런 투자 모멘텀, 이 추가 자금 조달의 이유가 다 투자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산그룹에 있어서 과거부터 이 목표가 뭐였냐고 하면요. 협동 로봇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M&A입니다. 아까도 뭐라 했어요? M&A를 진행하고 싶은데 M&A를 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M&A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이제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바켓을 이제 자회사로 끌어들이고 MSCI 지수 편입을 노려서 주가 상승을 꾀하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럼 M&A 그럼 우리 뭘 봐야 돼요? 협동 로봇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협동 로봇.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건 지금 시장에서 협동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을 좀 보는 게 좋고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협동 로봇을 볼 것이냐. 협동 로봇이 굉장히 많아요. 협동 로봇 지금 당장에 이제 치킨집 가면은 이렇게 치킨 이렇게 튀겨주는 그 팔 달린 것도 협동 로봇이고요. 아니면 이제 요즘은 뭐 어디 영화관이나 휴게소 가면은 24시간 무인 카페 로봇 카페라고 하면서 로봇 팔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만들어 줍니다. 그것도 협동 로봇이고. 그러니까 협동 로봇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협동 로봇을 볼까를 봤을 때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고 하면요. 바로 의료용 로봇입니다. 의료용 로봇. 그래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K-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도 어디로서 지금 이 노리겠다. 의료용 로봇에 대한 이 수요 확대와 여기에 있어서 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의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수혜주로서 우리가 사실상의 이 관심을 뒀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관련되어 있는 M&A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반사익 기대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정말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삼성전자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과거부터 얘기했던 이 승부수가 뭐였냐고 하면요. 이 보핏,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의료용 로봇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용 로봇에 대한 승부수를 과거부터 띄우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의료용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사실 뭐 이 삼성을 통해서든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든 이 가면 같지 안 가리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뭘 보면 좋겠어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이 합병을 진행하고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오를 겁니다. 올라요. 그럼 어찌됐든지 여러분들 이 대장주가 오른다라는 거는 밑에 이 동생들도 데리고 가요. 대장이 따라가는데 어디 밑에 이 동생들이 안 따라갑니까? 대장 혼자 보내면 큰일 납니다. 동생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2차 전지도 에코프로 형님 가니까 밑에 아우들 다 으쌰으쌰 가는 것처럼 우리 이제 정말로 이 뭐 두산 로보틱스가 됐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던 어쨌든 분명히 주가가 상승해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의료용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또 의료용 로봇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이게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신규 상장. 이제는 웨어러블. 재활의료 로봇 기업 연이어 증시 노크하겠다. 여러분들 이제 알잖아요. 우리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신규 상장주가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이 사실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안 받쳐주면 그런데 만약에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맞춰준다. 그럼 여러분들 루니, 뷰노, JLK 이 세 개가 함께 움직인다 보셔야 돼요. AI 의료 암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이거든요. 근데 원래 뷰노를 제가 5천에 추천드렸을 때 이때까지 안 움직였다가 갑자기 14배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루닛이라는 기업이 상장되면서 루닛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다른애도 이제 같이 AI 의료 암으로 묶여있는 암 진단으로 묶여있는 뷰노와 JLK도 같이 데리고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야? 또 이런 웨어러블 재활의료 로봇 기업이 또 연이어 증시 또 노크하고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동생들 또 데리고 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지금 당장에 또 이슈되어 있는 게 이게 뭐 연내라고 하지만 당장 이번 달 31일에도 뭐가 있어요?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PNS 미케닉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22일, 23일 청약을 진행하고 31일에 상장 예정이에요. 그럼 얘가 정말 흐름 잘 타준다고 하면은 웨어러블 의료용 로봇이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근본 없는 기업도 아니고 정말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뭐다? 6년째 흑자. 로봇 기업 아까 봤죠? 두산 로보틱스 4년째, 5년째 적자예요. 얘는 몇 년? 6년째 흑자입니다. 굉장히 기술력도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기업이 상장을 해줬을 때 다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런 테마, 시장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봇 시장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AI, 로봇, 원격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AI, 로봇 이거 함께 가야 됩니다. 의료도 이제 의료계도 이제 이거를 인정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뭐 의료용 로봇 하면 자기들 뭐 밥그릇 뺏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인정했기 때문에 AI 로봇 이게 함께 가야 된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의료용 협동 로봇으로 이제 뭐 두산 로보틱스 나오죠? 뭐 그 의료용 협동 로봇 합작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애초에 과거부터 했던 게 의료용 로봇이었다는 거 분명히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두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한다? 두산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이게 올해 6월달에 나온 뉴스인데 의료 로봇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감히 예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성지순례 왔습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는데 예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이 SMS 합병은 결국은 의료용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떤 특정 기업에 있어서 흡수 합병이 되었던지 M&A가 되었던지 투자를 하기 위함이다. 그럼 여기가 해서 의료용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분명히 흐름을 탈 수밖에 없겠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그래서 오늘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동아 ST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 절반으로 단축해주는 의료 수술 로봇 시장 로봇 하면서 동아 ST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도 보면은 굉장히 하방 추세 돌파하고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 해준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차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고영이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 로봇 관련주 고영, 의료 로봇으로 미국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반도체로도 엮여 반도체 소부장. 그래서 이제 이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고영 같은 경우 사실상의 차트도 지금 단기간엔 바닥이긴 해요. 단기간에 충분히 이 박스권 이제 돌파하고 또 반등 나줄 수 있긴 한데, 장기로 보면 좀 바닥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고, 다만 이제 늘 얘기했죠. 만약에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동아 ST라든지 고영 이 두 가지를 보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지만 TV 방송이 끝나고 또 온라인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든지 TV 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오시든지 찾아오시든지 하면은 이 두 가지 종목은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10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저가형 스몰캡 종목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두산 로보틱스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와 수술 로봇 솔루션을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그룹에서 M&A라든지 지분 투자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기업에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야? 차트가 굉장히 바닥이죠. 여기까지 해당 이전에 직전 고점까지만 올라가줘도 4배, 5배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3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가격 전략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오늘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늘 얘기했죠. 제발 그냥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그냥 기다려만 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시는 만큼 저는 시간을 금으로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주 1태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이 로봇주를 일찍 들어 올리기도 했었던 이 두산 밥켓을 인수했던 두산 로보틱스 합병 관련해서 이 투자 포인트들 여러 가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 이제 다음 장 7월 넷째 주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진짜 뭐 이해하고 싶은 건 사실 진짜 타짜의 명대사를 한번 응용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좀 이제 안 될 것 같고 좀 순화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필사즉생, 필생즉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무서우면 도망가면 돼요. 무서우면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 손절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오히려 버티고 버텼던 사람들, 지금 과거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주식 같은 경우도 비트로 매매해가지고 막 한강간에 만회했던 사람들, 그래서 한강 갔던 사람들 결과는 안 좋았겠죠. 버텼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망치고자 하시면은 차라리 이 강태공 전문가와 제대로 살기 위한 한 번의 승부를 제대로 보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믿고 듣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이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보이거든요.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 안에서 히든 종목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도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톡방도 입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 톡방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까지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